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이기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민주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3살이고 똑똑하고 아름다우며 직장도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연애를 4번이나 했죠. 만나는 남자마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늘 똑같았죠. 그는 관계 맺기를 피하고 몇 달 지나면 차갑게 변하며 민주 씨가 가장 필요할 때면은 사라져버립니다. 민주 씨는 제게 묻더군요. 왜 자기는 매번 그런 남자들만 만나는 거냐고요. 민주 씨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 입는 방식도 바꾸고 데이트 앱도 바꿔보고 사람을 보는 기준도 바꿔봤죠.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꾹 참아보기도 하고 어떤 이가 남자는 진실해야 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사람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른 버전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연에 관한 9가지 역발상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는 유혹의 기술을 더하거나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켜 진정한 인연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인연은 운이 아닙니다. 인연은 여러분이 뿜어내는 에너지 주파수의 결과물입니다. 이 9가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인연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역발상,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주파수가 높은 따뜻하고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대부분의 여성은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을 찾을까? 어디서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모든 힘의 주도권을 여러분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옳은 사람을 찾는 것에 있다고 가정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가? 물리학에는 공명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물체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당기죠. 낮은 진동수가 높은 진동수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파수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사랑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면에 만성적인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가 충분히 괜찮지 않거나 가치 없다고 느낀 사람은 언제나 그 불안을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런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드는 사람들만 보내줍니다. 결코 충분함이란 없죠. 반대로 내면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누군가의 확인 없이도 스스로 가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정적이고 성숙하며 다정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파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도 아니죠. 다만 자신의 상처를 충분히 직면하고 돌보아서 더 이상 그 상처가 인생을 휘두르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매일 누군가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정함은 보상을 바라거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분명히 압니다. 스스로와 평온하게 지낼 줄 압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굳이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주파수를 알아보고 스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파수를 높이는 것은 행복한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웃는 사진을 올리고 긍정적인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면을 가꾸고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만드는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상담을 받고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마주 앉아 보세요. 여러분에게 걸맞지 않은 것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민주 씨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녀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지만 늘 안정적인 사람보다는 도전적인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가 정복한다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그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가치는 그 남자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가 만나는 사람의 유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주파수가 곧 인연의 필터입니다. 그곳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역발상, 감정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사랑에 있어서 감정은 우리가 가장 의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뒷떨림이 느껴져. 그러니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해. 설명할 순 없지만 이게 사랑인 거라 알아.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감정은 사랑의 나침반이 아닙니다. 감정은 치유되지 않은 과거 상처들의 반응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섀도우, 즉 인간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섀도우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부분입니다. 마주하지 못한 두려움,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욕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처들입니다. 섀도우는 사라지지 않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면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은 보통 우리의 섀도우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멀고 차갑고 감정 표현에 서툰 환경에서 자란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그녀에게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익숙한 유형이야.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을 정복할 수 있어. 이번에는 내가 충분히 잘해서 그가 곁에 머물게 할 거야. 이것은 무의식적인 사랑이지 의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사랑은 과거의 업보를 반복할 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정에만 운전대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함께 차에 타되 운전대는 여러분의 의식이 잡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설렐 때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어서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치유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일까?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하려면 자신을 아주 잘 알아야 하고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작은 실천법입니다.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이끌린다면 48시간만 멈춰보세요. 메시지도 보내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해보세요. 헛기침, 지난 연애에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가요? 이 사람에게 지난번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섀도우가 속삭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패턴을 알아차렸는데 도저히 놓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무엇의 신호일까요? 세 번째 역발상이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역발상, 애써 붙잡지 말고 제때 놓아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성들이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뎌내는 끈질긴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영화 속 아름다운 사랑은 늘 고난을 극복한 사랑이죠. 사랑은 노력해야 하고 놓아주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며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때로는 그 노력 자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으며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싸움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 때문인가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요? 외로움이 두렵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고 놓아버리면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인가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게 될까봐 두려운가요? 너무 많이 투자해서 지금 당장 버릴 수 없다는 두려움인가요? 두려움은 사랑인 척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상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어. 두려움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 있어. 진정한 인연은 그것이 유지되도록 매일 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으며 그들이 계속 곁에 있을지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만든 공간에 여러분을 억지로 구겨넣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애욕지로 잡아야 하는 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다. 혜은 씨라는 분을 압니다. 그녀는 첫 해부터 죽어버린 관계를 3년 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치고 양보하고 침묵했죠. 그가 자신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를 대신해 변명해 주었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나 투자했으니 지금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녀는 관계만 잃은 것이 아니라 3년의 힘과 3년의 청춘, 그리고 진작 얻을 수 있었던 3년의 치유 시간을 잃었습니다. 놓아버린 지 6개월 뒤 그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히 일찍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놓아주는 것은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없으며 모든 것이 구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성숙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역발상.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9가지 역발상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보는 대신 거울을 보는 것 말입니다. 인생 속의 그 남자에 대해 불평이 나올 때 반대로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칼 융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여성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남성상이죠. 아니무스는 밖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첫사랑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대치로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온 무의식 속의 남성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흔히 자신의 아니무스를 비추는 남자를 끌어당깁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 속 남성성, 애니무스가 불안정하고 거리를 두며 회피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운명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인식하는 무의식적인 패턴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남자들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 속 남성성이 강하지만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통제를 관심으로 착각하여 그런 남자들에게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남성성을 통합하는 것은 바로 이 남성상에 대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 통합은 여러분이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사람의 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성숙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겉으로는 성숙한 사람을 원하지만 내면의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보호받고 안심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 부분을 치유할 때까지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입니다. 누구도 강요나 압박 때문에 변하지 않으며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면으로부터 변화할 때 내면의 남성성이 치유되고 통합될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하거나 더 적합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실천 질문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바꾸고 싶은 점 한 가지를 골라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부족한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며 그 대답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패턴을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혼자라면 그 공허함은 과연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5번째 역발상은 여러분이 외로움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번째 역발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사회는 외로움을 도망쳐야 할 무언가로 낙인 찍습니다. 아직도 애인이 없어. 마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죠. 언제 결혼할 거야? 마치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오래 혼자라고 괜찮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혼자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암시를 주는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압박 때문에 많은 여성분이
이전 관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서둘러 다음 관계로 뛰어듭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급하게 사랑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상태의 자신을 새로운 관계에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왜곡된 기대, 처리되지 않은 반응 습관들을 그대로 들고 가게 됩니다. 이전 사람에 대한 분노, 버림받을까 하는 불안감, 상처받으면서 쌓아올린 방어 기제들을 모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과 정확히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만 상대만 바뀔 뿐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똑같은 상처의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다를 뿐 시나리오는 조금씩 바뀌더라도 느끼는 고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적인 고독이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지난 연애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사랑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떠나는 방식에서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 나는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사회적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말이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두려움이 내 선택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공허함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전 스스로를 되찾는 곳입니다. 혼자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곳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의식적인 고독의 시간을 보낸 여성은 훨씬 더 명료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다음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압니다. 그들은 결핍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고 충만함 속에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준비되어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6번째 역발상, 가슴을 강하게 뛰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평온함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봐온 모든 로맨틱 영화와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영화는 항상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즉 나비 버터플라이가 뱃속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찾으라고 하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바로 알게 될 거야. 평생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렬한 떨림은 보통 인연이 아닌 어변 카르마, 즉 괴로운 인연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강하게 이끌린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위에 투영된 당신 자신의 형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빈틈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습니다. 상대가 아직 증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에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현실이 드러나고 투영이 사라지면 당신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 처음 같지 않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영이 사라진 것뿐이죠.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변은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만날 때는 심장이 요동치지만 함께 있어도 평온하지 않습니다. 밀고 당기는 감정이 끝없이 이어지죠. 오늘은 가깝다가 내일은 멀어지고 드라마 같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알 수 없고 함께 있으면서도 상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애써야 하고 증명해야 하며 소유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곤하지만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진정한 인연은 다릅니다.
애쓸 필요가 없고 상대가 나를 여전히 좋아하는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으며 뒤를 쫓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난받거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평온함은 성숙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서로의 투영이 아닌 서로의 실체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의 사랑이죠. 업이 아닌 사랑으로 매일 서로를 선택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면 심장이 뛰는지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 옆에서 나는 평온한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있는가? 이 안정감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까? 스스로 평온해지고 충만한 상태에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일까요? 이것은 가장 친절한 여성분들조차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7번째 역발상. 사랑받기 위해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주십시오. 사랑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베푸는 여성들이 종종 가장 대접받지 못하곤 합니다. 그들이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남자가 은혜를 모르거나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주는 방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랑받기 위해 주는 것, 결핍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베풀미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베풀m, 즉 충만함에서 나오는 베풀미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내면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요리를 맛있게 해주지 않으면 그가 떠날 거야. 내가 더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버릴 거야. 내가 항상 밝고 절대 짜증내지 않아야 그가 나를 무겁게 느끼지 않을 거야.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두려움에서 나오는 베풀물 받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낍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붙잡아 두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존중을 낳지 않고 당연함만을 낳습니다. 결국엔 상대방의 무시로 이어지죠. 36세의 한 여성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관계를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요리하고 챙겨주고 양보하고 상처받아도 꾹 참았습니다. 누구나 보기에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남자는 그녀를 점점 가볍게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노력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유로운 사랑이 아닌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잃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충만함에서 줄 때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보답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떠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요리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요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원하기 때문에 관심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베풀 때 상대는 즉시 그 차이를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랑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8번째 역발상.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복풍을 키우십시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는 사랑할 복이 없어. 아마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삶이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을 수동적으로 믿는 것은 당신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불교 철학이나 동양의 사주에서도 좋은 인연은 하늘이 한번 내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부터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들의 총합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타인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복수할 수 있는데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침묵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업을 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원한과 복수를 택할지 아니면 내려놓고 배울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길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긴 밤을 보낼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복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한을 품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줄 안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면의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축복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비난하는 말투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낮은 에너지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축복을 부르는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스스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9가지 역발상 중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에게 멈춰서서 묻기를 꺼려하는 질문. 하지만 여러분의 인연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9번째 역발상.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 를 물으십시오. 언제쯤 좋은 사람을 만날까? 라는 질문은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나타나기를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우주가 아직 배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이미 다녀갔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밀쳐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가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습관과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좋은 인연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망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되찾게 해줄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며 좋은 사람 또한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관계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망치지 않을 만큼 안정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자신을 흔들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맑아져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빈틈을 메워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건강한 상태이며 사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 만약 오늘 당장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아볼 만큼 평온한 상태인가? 아니면 여전히 오래된 고정관념에 눈이 가려져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사랑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기대는 두려움에서, 보았던 영화 속의 환상에서, 혹은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여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절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이 더 온전한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기에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들에 진실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들이 현재 여러분이 이 여정 어디쯤 서 있는지 말해 줄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민주 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찾아다님으로써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 서서 자신을 위해 8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책을 읽고 상담을 받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와의 거리감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되었을 때 좋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나타난 것도 우주가 갑자기 그녀에게만 특별히 친절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볼 만큼 깨어 있었고 그가 가져온 소중한 것을 망치지 않을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은 우연한 행운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늘이 미리 정해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면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분히 깊이 치유되고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인연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도 하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인연이 찾아오기에 마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발상들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로움 대신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더 큰 깨달음과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안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꼭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운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 팔자가 사나운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깨어있는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도, 가슴 아픈 사랑의 기억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그 순간조차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선택과 생각,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스스로 인연을 빚어가는 창조자입니다. 사랑은 외부 어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아가는 길이 지치고 힘든 날도 있겠죠.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저절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과연 나에게도 인연이 올까 의심되는 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매 순간 100% 긍정적일 필요도, 항상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온전함에서 비롯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껍데기가 아닌 여러분 그 자체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설렘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깊은 평온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복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곳 사유의 횃불은 우리가 함께 심리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며 더욱 깨어있는 상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9가지 생각 중에서 가장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뜨끔하게 했던 번호는 몇 번인가요? 아래에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이 이 여정에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치유와 사랑, 깨어있는 삶, 그리고 최선의 나로 성장하는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